그 현대 의학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환의 압축이라고 표현하면, 이환의 압축이 뭐냐면, 이환이라는 것이 병에 들린 기관을 이환이라고 하거든요. 그 병에 들린 기관을 압축시키는 게 목적이다. 건강 관리의 목적이고 의학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기관, 유병기관이 있다면 오래 살면서 유병기관이 늘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줄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의 시대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즉 치료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가 돼야 된다. 미리미리 관리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뉴트라이트의 4가지 제한. 뉴트라이트가 항상 가장 기본으로 건강의 조건 4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영양, 운동, 휴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 4가지. 기본이에요,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암에 입사해서 뉴트라이트 이제 배우고 이제 교육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4가지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뉴트라이트가 강조하는 건강의 4가지 조건: 영양소, 운동, 수면, 휴식,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방식. 이 4가지.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10년, 20년 지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것 빼고는 건강에서 얘기할 게 없어요. 건강에서. 여러분들, 이것 빼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 건강에서? 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아니, 돈 중요하죠. 물론 돈 중요하죠. 돈이 많아야 이제 건강 관리 잘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건강만 국한해 놓고 본다면 건강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코로나가 왔어. 그럼 뭐가 중요해? 면역이 중요하지. 또 뭐 우리 몸에 막 독소가 막 쌓이고 있어. 디톡스도 중요하고. 막 현대인들 만성 염증이 막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있어요. 염증. 요즘은 이제 노화, 염증성 노화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도 등장합니다. 염증이 많으면 노화가 진행된다. 염증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런 그 조건들이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과 운동과 휴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 4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이제 계속 이게 연관이 다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도 새롭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논문이나 뭐 새로운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 결론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면역, 비만, 항산화, 노화, 해독, 마이크로바이옴,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이거 다 저 4가지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다 가다 보면 저 4가지만 신경 쓰면 돼. 그러니까 면역을 위한 영양소, 면역을 위한 운동, 휴식, 스트레스 관리, 이거 다 면역과 관련이 있는 거고, 저게 다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건강의 4가지 조건을 그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강조를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금도 새롭게 놀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뭐 새롭게 이제 그 컨설팅 그 회사를 하면서 제가 한국암의 뉴트라이트하고만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건강기능식 회사하고도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뉴트라이트랑 비교가 안 된다라는 생각 항상 해요. 저는 지금도 뉴트라이트만한 건강기능 찾지 못했고, 아주 많은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도 뉴트라이트 건강기능 섭취하고 있고, 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 다른 회사의 제품에 대한 특장점이나 강점이나 차별성을 제가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그 뉴트라이트는 워낙 다양한 강점과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방송 나가고 있나요? 녹화 이거 다른 회사 관계자분이 보시면 뭐 저희 회사 거래가 끊기기 때문에 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질병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뭐 암도 많아지고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이 갑자기 많아진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이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도 있고, 이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신중년 시기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제 옛날에 60세 넘으시면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이라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엄청 혼나요.
70세, 70세, 75세 이런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 노인이라고 볼 수 없고 거의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중년 50에서 64세까지 신중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때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책자를 2021년도에 이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식품안전나라 가셔가지고 신중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암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암이 많이 발생해.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항암 하는 거 중요하고 항산화하는 거 중요하고 항염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항암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하는 얘기. 그래서 뭐냐면 네, 이런 영양소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영양소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영양소가 어디 들어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품에 들어있다. 식물 영양소입니다. 식물 영양소. 뉴트라이트가 강조하는 식물 영양소. 또 이게 중요하다.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가 뭐예요? 산화를 막아준다. 산화를 막아준다라는 거죠. 산화를 막아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생명활동 유지에 산소를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그럼 산소를 이용하고 나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고 유해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킨다 이거예요. 산화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이 산화가 노화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또 암이 발생하는 것은 돌연변이 세포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돌연변이 세포는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DNA가 변이가 일어나서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돌연변이죠. 이 DNA가 산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DNA가 산화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그래서 산화를 막아야 된다. 산화가 뭐냐면 우리가 사과를 깎아서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사과가 갈변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쇳덩어리가 녹슬잖아요. 이게 다 산화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녹슬어 가고 사과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런 암이 이제 대장암, 소화기관. 이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수십만 년 동안 채식 위주의 생활을 했었는데 불과 몇십 년 동안 이제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적응을 못하는 거 여기 이제 많이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 이렇게 세 가지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영양소 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뉴트라이트는 언제부터 강조? 40년, 50년 전부터 식물 영양소와 그 전부터죠. 그 전부터 한 1930년대부터 엄밀히 따지면 그때부터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와서 항산화 식물 영양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뉴트라이트의 철학이 녹아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 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 살펴볼까요? 항산화 영양소 이게 이제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항산화, 산화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산화, 환원에 대해서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화 뭐냐면 산화는 화학적으로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물질 A라는 물질 전자 두 개 갖고 있는데 B라는 물질 전자 하나 뺏어갔어. 그럼 A는 전자 하나 잃었잖아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 없어요. 요것만 전자 하나 뺏겼죠. A는 전자 뺏겼죠. 이거 산화. 얘는 전자를 얻었어. 환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전자를 뺏기면 산화. 전자를 뺏어오면 환원. 근데 왜 전자 얘기를 했냐면 이 유해산소잖아요. 유해산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전자가 없어. 유해산소가. 산소를 이용하고 유해산소가 생기는데 이 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가 이 빈자리를 채우려는 성격이 엄청나게 강해. 그럼 이 전자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디서 전자를 뺏어올 거 아니에요. 얘는 환원되려고 하는 성격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전자를 뺏길 거 아니에요. 얘가 유해산소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 세포에 생기는 거예요.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니까 세포에서 다 이렇게 세포 미토콘드리아나 세포의 핵 안에 DNA가 있잖아요. 전자를 뺏기는 거죠. 세포막도 다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뺏기니까 요 위에 거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를 뺏기잖아. 산화되는 거죠. 그 얘는 환원되는 거죠. 얘는 환원돼서 피해가 없는 물질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전자를 뺏어와서 이제 더 이상 피해를 안 주지만 이미 피해를 줬어 이제 세포에. 세포는 전자 잃어서 산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렇게 손상을 입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는 우리 몸을 전체 다 구성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기능을 잃으면 그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기능을 잃게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산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산화가. 그 항산화 영양소 우리 영양소 WX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산화 영양소 들어 있고 뭐 DNA 리페어, DNA를 복구하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 우리 임상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항산화 그 정도도 딱 섭취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이미 임상으로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느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항산화 영양소예요. 근데 베타카로틴은 전자를 내어주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대신 채워주는 거야. 그럼 세포는 전자를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내가 희생해서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게 항산화 영양소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베타카로틴이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데 얘네들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죠. 근데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어서 얘가 이제 비타민 A로 바뀌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 전자를 내어주거든요. 유해산소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피 조직에서. 상피 조직이 어디예요? 상피 조직은 말 그대로 상피, 껍데기,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을 다 상피 조직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이 어디예요? 피부, 점막. 와, 공부 열심히 하셨어. 점막. 왜 피부는 우리 밖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도 피부와 똑같은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면 입 안에 입 안에 여기 점막 있잖아요. 여기가 피부 우리 몸 아니에요? 몸 밖이에요? 여기 몸 밖이죠?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똑같이 여기 식도 이렇게 쭉 음식이 가고 있어. 내가 먹은 빵이 저녁에 먹은 빵이 이렇게 가고 있어. 식도는 몸 아니에요? 몸 밖이에요? 몸 밖이잖아. 이렇게 관으로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식도 지나서 위 지나서 장을 지나가고 장은 몸 아니에요? 몸 밖이에요? 밖이죠. 장에서 흡수가 돼야지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관으로 뚫려 있으니까 항문까지 쭉. 그래서 소화기관도 다 상피 조직이라는 거야. 소화기관도 몸 밖이야. 다 피부야. 피부. 근데 피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부들은 점액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또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 똑같은 피부인데 끈적끈적해. 여기 또 어느 조직이 그럴까? 상피 조직 어디가 또 그럴까? 소화기관 말고 피부 말고 또 어디? 눈도 마찬가지고 또 코. 입으로 들어갔으면 콧구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콧구멍으로 한번. 음식물이 이렇게 식도로 가잖아요. 그 우리가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공기를 들여놨어. 공기는 어디로 가? 기관지로 가서 폐로 가잖아. 그럼 기관지는 몸 밖이에요, 몸 아니에요? 몸 밖이에요. 폐 안에 그 허파과리 여기는 몸 밖이에요. 허파과리에서 뒤에 많은 산소가 혈관으로 흡수가 딱 되잖아요. 들어가면 그때 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호흡기도 상피 조직이다. 몸 가장 바깥쪽이다. 또 어디 있어? 한 군데 더 있어. 생식기. 생식기도 몸 바깥쪽.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인 조직이 상피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이 상피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는 베타카로틴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할 때 어디를 뚫고 들어와? 상피 조직을 다 뚫고 들어와. 어차피.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를 뚫고 들어왔어? 폐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 소화기관을 통해서 바이러스 그 독소들이 다 침입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다 상피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비타민 E도 항산화 영양소죠.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지방에서 녹고 지방과 같이 이동을 하고 지방에 저장되는 그러한 영양소가 지용성이고 물과 같이 이동하고 물에 의해서 흡수되고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야. 근데 비타민이가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의 혈관에 지방 덩어리들이 막 떠다니고 있어.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은 혈액으로 꽉 차서 수분으로 꽉 차 있죠. 근데 지방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수분으로 꽉 차 있는데 지방이 돌아다닐 수 있냐고.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데. 근데 왜 지방,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우리 혈관 속을 막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방이 수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 코팅이 되어 있어. 단백질로.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산화가 돼가지고 유해산소가 이 코팅을 파괴를 시키잖아요. 산화시켜서 코팅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지방이 수분과 그대로 딱 만나게 되죠. 그럼 기름과 물이 안 섞이잖아. 그러면 이 기름이 어디로 가? 혈관벽에 밀려가게 돼 있어. 혈관벽으로 다 붙어. 혈관벽에 기름이 계속 붙는 거야. 그래서 유해산소가 많으면. 그러면 지방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 혈관을 막아요. 동맥 경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딱딱해지면 뚝 부러져. 혈관이 파열돼.
뇌경색,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뇌경색, 혈관이 딱 뇌에서 혈관이 파열됐어. 뇌출혈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서 지방이 산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산화, 지방의 산화, 혈중의 지방산화 이런 게 가끔 이제 들리실 텐데 혈중의 지방이 산화되면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의 지방산화를 막아줘야 돼. 그게 바로 비타민 E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타민 E는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비타민 E는 혈중의 중성지방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다. 똑같은 항산화 영양소인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영양소의 기능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해야지 비타민 C를 섭취해야지가 아니라 항산화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 비타민 E는 또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용성의 지방 조직의 항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는 다 세포막으로 되어 있죠. 세포막은 다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산화라는 것이 바로 세포막의 산화를 의미해요. 세포막이 파괴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E의 기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몸은 세포로 다 되어 있고 세포막이 다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E가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항산화 영양소,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60조 개 있는데 세포가 에너지를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당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람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딱 있어요.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산소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발생시켜. 이 미토콘드리아에 코엔자임 Q10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이용된다는 거예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 산소가 이용되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산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코엔자임 Q10이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유해산소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여기 코엔자임 Q10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발생시키게 도와주고 또 얘네들이 유해산소가 여기서 발생되면 유해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걸 산화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 왜 중요하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심장 또 일을 많이 하는 뭐 간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신장도 그렇고 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심장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왜?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없는 세포도 있어.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세포가 있어. 에너지를 만들면 안 되는 세포가 있어. 지방세포. 얘네들은 에너지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없어. 에너지를 쓰는 세포만 있다는 거예요. 그 심장세포에 가장 많아. 미토콘드리아가.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그럼 산소를 쓸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유해산소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코엔자임 Q10이 가장 많겠죠? 나이가 들면 코엔자임 Q10이 뚝 떨어져. 그러면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유해산소가 막 발생하는데 코엔자임이 떨어졌으니까 얘네들 세포가 산화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심장세포 같은 미토콘드리아 수백 개가 있는 그 세포는 기능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곳이 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미토콘드리아 개수 순서대로 기능이 그 다음으로 떨어지고 간이 떨어지고 신장이 떨어지고 폐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뇌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다라는 연구 굉장히 많습니다.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는 이 코엔자임 Q10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 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 생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신혼 부부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에게 코엔자임 Q10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생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영양소도 있고 우리 몸에는 또 항산화 효소를 만듭니다.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그 효소를 만드는데 그 효소에 효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타민 뭐 E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항산화 네트워크.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 다 골고루 다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뭐 비타민 E, 비타민 C 다 중요하고 네. 그리고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그 주요 원료가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미네랄. 우리 미네랄. 그래서 구리, 망간, 아연, 그다음에 셀레늄. 셀레늄 중요한 거 아시죠? 셀레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도 같이 쫙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블 X에 이런 그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 다 들어 있잖아요. 미네랄까지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 하면 딱 떠오르는 영양소가 있는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비타민 C. 비타민 C가 있죠. 비타민 C는 제일 중요해, 사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에서 지금 유해산소가 들어왔잖아요. 프리 라디칼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세포막을 다 산화시키고 있죠. 산화시키고 있는데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냐면 얘가 비타민 E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비타민 E가 막아주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비타민 E가 어떻게 막냐면 비타민 E가 유해산소가 세포막 손상되면 비타민 E가 뭘 내줘? 전자를 내줘. 예, 그럼 유해산소가 중화가 되겠죠. 그 유해산소는 사라지는 거죠. 문제가 생겨. 얘는 전자를 뺏겼잖아. 좀 비웠잖아. 그럼 얘도 전자를 뺏어오려 와야겠죠. 자기도 채워야 되니까. 그럼 얘도 이제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가 전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항산화 영양소가 라디칼화, 전자가 없어진 상태가 되면서 독성이 생겨. 그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잖아요. 항산화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 전자를 내어주는데 유해산을 중화시킨 다음에 자기가 유해산소화가 된다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비타민 C죠. 예, 비타민 C가 전자를 내줘. 얘네들한테 내줘.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비타민 C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비타민 C는 그럼 비타민 C는 어떻게 돼? 비타민 C는 전자 내주고 스스로 나가. 몸 밖으로 나가. 지가.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비타민 C 멋있죠. 나가잖아요. 자기가 그 유해산소 그 전자를 안 뺏고 자기가 나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니까 얘는 맨날 나가잖아. 자기는 전자만 내줘 나가. 맨날 보충해야지. 맨날. 그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비타민 C를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가 없으면 유해산소의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비타민 C도 전자를 내주고 자기가 전자를 뺏으려는 성질이 생겨버리면 이건 계속 악순환이잖아. 해결할 방법이 없죠. 비타민 C 자기 나가니까. 얘 나가는 애들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정말 계속 우리가 충분하게 보충을 해야만 항산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항산화 시스템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면역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면역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그 체계를